이 뜻을 모르고 말한다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이 없어요.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글자 한자 한자 따라다니면서 방송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.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.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자기가 알지 않으면 그러면 상대방에게 그 뜻을 전달할 수가 없다. 여기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도 안 되고 흥분을 해도 안 되고 급해도 안 되고 요는 듣는 사람이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된다고. 뉴스 자체가 그럴 것인지인데 모름지기 아나운서라는 것은 거기에 자기의 편견을 넣는다든가 감정을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.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이거야. 아 지금 불이 났습니다. 이렇게 한다고 해서 뉴스가 좋은 건 아니라고. 그렇다고 해서 막 불이 났는데 아 지금 뭐 불이 났다는군요.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. 텔레비전 하면은 우리는 무의식 중에 몇몇 얼굴들이 떠오릅니다. 생각만 해도 바라만 봐도 마음이 푸근해지고 즐거워지는 얼굴들이 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 행복입니다. 이렇듯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방송인 중에서 김동건 아나운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. 연예인도 인기인도 아니면서 25년을 마이크와 함께 방송과 함께 또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던 타고난 방송인 김동건 아나운서를 만나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 이상욱 박사님은 잘 아시겠죠? 정말 초전 자, 스리로 인 스리로 안 해요. 자, 스리로 해주시고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젊음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답니다. 젊음은 참으로 좋은 것이죠. 그리고 정 할머니처럼 훌륭하신 분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. 방송합니다. 네. 근데 굉장히 정정해 보이시는데 연세를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지금까지 성모병원의 안과 과장으로 계시는 우리나라의 그 안과계의 대단히 그 훌륭하신 의사로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상욱 박사님 모시고 안구은행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이 시간이 있고 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 안녕히 주무십시오. 하고 싶은 얘기는 아주 요령 있게 잘 됐고요. 워낙에 말이죠. 내가 처음에 이렇게 좀 얘기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담도 김 의원님께서 아주 워낙 그 유도를 잘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 자기도 모르게 가벼운 마음으로 말이죠.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서요.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. 오히려 내가 처음에 얘기하는 방향보다도 말이죠.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주 유감없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되고 잘 됐습니다. 중요한 무대 같은 거 굉장히 11시에 만납시다 같은 건 딱딱한 분위기잖아요. 근데 그런 분위기도 매끄럽고 참 이렇게 잘 이끌어서 나가시고 여러 방면으로 참 지식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그 아나운서님 중에 한 분이에요. 제가 처녀 시절 때 볼 때는요, 굉장히 단정하고
참 똑똑하신 분이라는 걸 느꼈거든요. 그래서 참 저분 같으면은 내 배우자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출연한 사람들의 그 살아온 얘기, 인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우선 들어야 되고 어느 정도 또 하나는 그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 프로가 아니면 어렵습니다. 그 상황에 빨리 적응을 해서 그분들과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비상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이제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잘 될 수가 없죠.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 김동건 아나운서가 뭐 방송 경력으로 보나 그분의 그 인품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성황을 이루어주신 임추여진 없이 참석을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, 한 주일 동안 안녕하십니까. 댁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가요 무대 가족 여러분, 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겠지요. 또한 멀리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는지. 이 세월이 참 빠르군요. 어느덧 2월 월말이 됐습니다. 이 가는 세월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오늘 모처럼 이금희 씨가 나오셨어요. 이금희 씨에게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.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?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? 여러분 어떻습니까? 이금희 씨 모처럼 나오셨는데 이금희 씨가 부른 옛 노래 가운데서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없으십니까? 이금희 씨 그러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으시겠죠? 아마 키 크신 이 김 선생님이 여기 오셨나 봅니다. 저기 계신데요? 네. 기다리시다긴 그 옛날 생각을 하면서 좀 율동도 함께 한번 부탁을 예, 드릴까요? 해보겠어요. 네.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근데 이 프로를 굉장히 제가 아주 즐겨보고 여러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 김동건 아나운서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저희들을 하고 간격을 굉장히 가깝게 가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.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생관을 정말 보는 듯한 그런 느낌에다가 더해서 또 김동건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가요 담당은 아니시지만 어떤 그런 옛 그런 가요 반세기에 대한 가사라든가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들에게 그 가깝게 다가올 수 있도록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. 내가 흘러간 노래는 참 좋아합니다. 그러고 저 김동건 아나운서 저 양반을 언제 내가 직접 한 만나봐야겠다 싶어서 오늘 내가 소원을 흘렸어요. 오늘 처음 보셨습니까? 네, 처음 봤어요. 직접 근데 보니까 막 어떠세요? 텔레비나 지금 좀 더 다름이 없네요. 그래서 저 양반이 참 겸손하고 사람이 말이 어시 인정스럽고
그렇대요. 할머니 그래갖고 어디에서 오셨어요? 대구. 그 멀리서 김동건 아나운서 보려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? 딸내. 방송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? 방송 시작한 지 한 25, 6년 되는 것 같은데. 예.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방송을 하고 계셨는데요. 네. 이 첫 방송 기억하고 계세요? 물론 하지요. 네. 어떤 프로그램이었죠? 라디오 방송이었는데요. 동화 방송에서 제가 콜사인이라는 거.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동화 방송입니다 하는 걸 제일 처음에 했지요. 근데 그거 하기도 참 어려웠어요. 예. 그때 막 숨이 막히다든가 그러진 않으셨습니까? 물론 그렇지요. 네.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전부 전화를 하지요. 내가 이제 오늘 오후 몇 시에 내가 방송을 하니까 들어보라고. 그랬는데 뭐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. 못 들었겠죠. 뭐 DBS라든가 뭐 7시가 됩니다 하는 얘기 한마디 했으니까요. 예. 특별히 내가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보람을 느꼈던 일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. 네. 물론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직업이 방송인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보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산가족이라든가 그 이산가족을 재회시키는 프로였다든가 또 지난번 온 국민이 성원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평양에 가서 어떻게 보면 적진데 거기에 가서 제가 무난히 과히 실수 없이 이렇게 사회를 보고 돌아온 것은 참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보람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. 북녘 동포 여러분,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? 서울예술단 사회자 김동건입니다. 이렇게 여러분을 대하고 나니까 무슨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될런지 생각이 잘 떠오르지를 않습니다.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제가 지금 만감이라고 그랬습니다. 만 가지 생각, 그 표현 가지고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6천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꿈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만 가지 생각이 약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여러분, 저희 나라 전해 내려오는 옛부터의 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, 또 시작이 반, 이런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. 오늘 이 무대 이 자리는 바로 통일의 첫걸음이요, 그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이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딤으로써 우리 남북 통일의 소원을 하루빨리 앞당기는 무대로서 우리 모두 무대 객석에 계신 분이나 우리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분이나 전부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전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. 오늘 저희 공연 1부, 2부로 나뉘어져서 진행이 되겠습니다.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저도 해당됩니다만 이 아나운서 대선배로서요. 지금 막 방송을 시작하려는 후배들한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? 제가 지금 신인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. 그런데 외람되이 저보다 재능이 많은 후배들에게 할 말이 있겠어요. 그런데 꼭 해야 된다면은 간단히 제가 하지요. 사회자란 모름지기 텔레비전에 나가서 그 시청자와 출연자 사이에서 다리와 같은 교량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인간성이 좋은 사람, 그리고 이 상식적인 사람, 상대방을 잘 이해해주고, 그리고 시청자를 대신해서 잘 이렇게 받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, 거기에다 자연스러움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. 참 어려운 일인데요. 네, 그래도 모름지기 방송을 직업으로 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 나서서 마이크를 붙잡고 카메라 앞에서 아니면 라디오 마이크 앞에서 이 말을 하고, 그리고 무슨 프로를 진행하겠다고 그러는 사람은 모름지기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길지 못할 것 같습니다. 1984년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
미스 코리아 진. 돌아오는 일요일날 뉴스 파노라마 시간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름이 뭐죠? 최영옥이요. 많이 듣던 이름 아니에요? 네, 그 이름을 잘 기억하시오. 네. 1984년 미스 코리아 진입니다. 최영옥 양입니다.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합니다. 네, 오늘 첫 순서입니다. 뉴스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25일 미그 19기를 몰고 한국에 귀순한 이웅평 대위는 현재 북괴가 남침 전쟁 준비를 위해서 전 국민을 막다른 골목에 몰고 있는 이 숨막히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 인생의 위기를 경험도 풍부해지고 그러면 좀 더 좋은 방송을, 무게 있는 방송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그저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러면은 막연하지만은 앞으로 한 25년쯤 더 이 방송을 했으면 좋겠고요. 네, 외국의 그 참 젊은 방송인들처럼 이렇게 생명력이 긴 그런 그 방송인이 되어보고 싶고, 또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은 글쎄요, 그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딸아이 하나, 아들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나운서가 한 명쯤 됐으면 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. 네. 25년 사반세기의 세월을 한결같이 구수한 얘기와 재치있는 진행 솜씨로 우리 곁에 머문 아나운서 김동건. 지천명한다는 50살의 아나운서를 오늘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. 따뜻하고 푸근한 인간을 만나게 해주는 11시에 만납시다와 또 가요 무대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아나운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.